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 비대면은 경제 활동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배달과 쇼핑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모두 플랫폼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 장악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러다 경제 전체가 플랫폼에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쇼핑과 음식 배달은 물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도 가겠네. 일찍 가겠어. 당근이세요? 집 근처에서 중고 상품 거래를 할 때도 저 이거 진짜 몇 번 안 탔거든요. 이쁘다. 시간 컨텐츠 스토어. 예능부터 드라마, 실시간 방송 시청까지 웃음이 고플 때 멀리 갈 필요 뭐 있나요?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7천여억 원을 넘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됐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중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플랫폼 없으면은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통계를 보면은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 의존도가 큰 국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진출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올해 2분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의 플랫폼 부문 매출은 모두 성장세. 최근에는 금융은 물론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공급자와 참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 플랫폼의 가치를 서로 증대시키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2B와 B2C가 동시에 서로 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면서 이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플랫폼 기업의 독주는 계속될 거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한 플랫폼 기업들. 기술적 발전과 시장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상생 선순환 생태계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 분야 진출 규제가 급속히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빅테크 기업에도 예금보험 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 금융 플랫폼을 놓고 기존 금융회사들과 무한 경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되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간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규제 심판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에는 더 속도를 붙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물밑에선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진 모습. 빅테크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선 비교 추천뿐 아니라 판매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빅테크가 주도권을 가지면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험업계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을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런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의견을 듣고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가 종속되거나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알고리즘은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금융위와 국민의힘은 낡은 제도인 만큼 일부 조정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 견지를 명시해놓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규제 완화 못지않게 갈등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각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공룡화되고 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론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 자체가 고용을 하긴 하지만 일자리 숫자가 많지 않은 반면 하향세를 걷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밀려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배달의 경우도 사실 안정적이고 고소득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포털, 전자상거래, 배달, 부동산 거래에 이어 금융 분야로까지 플랫폼 기업이 진출하거나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속히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한 플랫폼 기업이 사회의 기여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게 된 기반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규제가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는 상당히 벤처 투자 육성과 디지털 기업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또 하나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로 작용하다 보니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개인들의 데이터도 플랫폼 기업에 집중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들의 취향과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보에서 소외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상으로도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플랫폼 기업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형태 자체가 투자에 비해 이익이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플랫폼 기업이 국민에게 보상을, 사회에 이익 환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세, 데이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옳고 그름을 넘어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역할론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고성장은 노동시장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각종 노동보호장치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속에서 배달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기도 하는데요. 배달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3년째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길기훈 씨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당일 배달 플랫폼 업체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대비 요금을 1.5배 줄 테니 서울 강남의 침수 지역으로 음식 배달을 가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진짜 어렵다고, 거기 침수 지역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꾸 몇 번을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고 물에 잠긴 도로 위를 달려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지만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로 진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배달을 완료할 수 없었고 배달비는 원래 받기로 했던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됐습니다. 아 너무하네. 여기 제가 오기 싫다는 거 한 번만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건데 진짜 와 여기 강남 상황 여기 차도로는 아예 오토바이 못 다녀요. 저희도 매뉴얼 상 진행되신 상황이셔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달 완료가 하신 상태가 아니셔서 배달비 지급은 어렵습니다. 김 씨는 앱을 통해 배달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일감을 주는 경우 거절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거절을 한다고 했을 때 플랫폼에서 말하기는 저희한테 뭐 페널티가 없다고는 하는데 저희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배차 제한이 정말 없을까? 혹시 나한테 손해나는 게 없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식당과 주점업주 등 자영업자들도 올해 들어 오른 수수료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배달팁 그리고 재료비와 이제 배달 비품, 배달 용품까지 다 했을 때 저희한테 남아지는 거는 한 그릇 갔을 때는 10%도 안 된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 이렇자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달로 해서 할 비용을 차라리 우리는 그냥 홀에서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점주 사장님들도 많으시죠. 플랫폼 사업에 관한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금 정책 등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권리 남용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배달업체 두 곳이 현재 무료인 포장 중개 수수료의 유료화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담스 TV 곽춘영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입증 업체들을 상대로 수수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및 행동 양식을 바꾸는 기술 변화에 따라 기업군들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넘어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로봇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달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여야지 이런 미래 시대 흐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